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 대집행 등.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불이행 시에 일정 액수의 금전 납부 의무가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인 행정벌과는 달리 의무이행의 강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강학상 직접 강제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수단이 아니라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위법하며 이에 터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이행강제금은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이행시키는 수단으로서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다. 건축법상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떠한 강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자기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양자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을 갖는다.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하였다면 그러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 징수될 수 있다.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경우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의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건축법 제80조 제6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허가권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시정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집행벌로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는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일반 행정쟁송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을 갖는다. 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의 이의에 의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 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자가 사망했다면 그 재판 절차는 종료된다. 공무원이 위법 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위법 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강제는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사업장의 폐쇄, 외국인의 강제 퇴거는 직접 강제에 의해 해당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접 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행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징수법은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사실상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독촉은 이후에 행해지는 압류의 적법 요건이 되며 최고 기간 동안 조세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효과를 갖는다. 행정상 강제 징수에 있어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나 최초 독촉 후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압류는 체납국세의 징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강제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압류 대상 재산은 의무자 및 동거인의 소유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생활 필수품의 압류에는 의무자의 동의를 요한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해 압류 처분은 무효이다. 압류 후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압류 처분은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이 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판례에 따르면 공매 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과세관청이 체납 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과세관청이 체납 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 처분에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국세징수법상 공매 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 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한국자산공사가 사건의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공매 처분은 위법하다.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인바. 공매 통지는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과세관청의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 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 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공매에 있어서 공매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 예정 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어 공매 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된 경우 그 공매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된다. 청산 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강제징수 절차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독촉과 체납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세 부과 처분에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 절차인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절차에 승계된다.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로써 압류 등 체납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